오늘은 5번째, 6번째 사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오케이! 자, 보이스피싱 운반체 금융감독원 직원 4층에 1,400여만 원에 상당의 은행 예금 편취. 서울경찰서는 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4층에 주부 김모 씨의 예금의 1,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운반체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달 10일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고거래 사기에 김모 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액 1,400여만 원을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속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가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의 고향집 인근에 도중에 있던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본인의 지를 인정했다. 자, 우리가 이 신문 기사만 보고 한번 또 이제 판단을 해보면 돼. 규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징역 3년. 징역 3년? 아, 징역 3년이나? 왜? 일단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래, 1,4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그래, 그리고 그 반월도둑이 소도둑된다고 1,400만 원의 맛을 봤어. 아마 이제 나중에는 더 큰 액수를 또 사기를 치게 될 텐데 초장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왜냐면 이거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오면 또 한다. 그래, 사기는 이거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 쉽게 돈을 버는 거기 한번 때문에. 성공해버리면 그 돈 맛을 알아버리면 큰일 나. 정한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규리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저런 놈들은 초장을 싹을 잘라버려요. 자세히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보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순애 씨? 네? 김순애 씨 명의의 통장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돼서 저희가 지금 수사 감기 걸렸었나 중인데요. 보네. 판콜이네. 판콜. 그럴 리가요. 판콜 김순애 씨가 사기범이 야, 판콜 아니라는 걸 피해갈 수도 증명하기 위해서 있겠다라는 생각.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되게 확인해 거들 먹고 주셔야겠습니다. 싶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싸가지 없게 예. 고개를 들고 있어. 아, 네네네. 네, 그래야죠. 마음 저희가 아파.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김순애 씨 동네 초등학교 앞으로 보낼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현금 인출 걸려들었다고 하니까 바로 앞으로. 끊으시면 범인과 공모하는 것으로 판단할 테니 절대 아, 끊으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저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 저렇게 숭숭 따라하면 안 돼. 아유.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대. 막 거기에 홀린 듯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아, 예. 준비는 해오시죠? 여기요. 네. 빨리 전화 좀 주세요. 아, 얼마나 조마조마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래. 아, 전화 안 받아. 이상하지? 잘못됐나? 처음엔 설마 한단 말이야. 그럴 리가. 그렇지. 근데 갑자기? 설마. 엄마. 어떡해. 아우, 설마. 어머, 어떡해. 어머. 그래, 이게 서민들한테 1,400만 원은 엄청 큰 건데 이게. 아들 등록금 하려고 힘들게 모아놓은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줘버렸으니 그때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지, 하늘이 무너져. 저희가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김순애 씨 동네 초등학교 앞으로 보낼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현금 인출기로 가주십시오.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어. 아, 별로 못하네. 야, 못해. 야. 게임 그만하고 일 좀 해라. 어? 벌처야. 벌처를 선택해놓고 무한맵을 하고 있었어. 이거 이 사람 도망칠 거. 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사람이 A씨. 준비는 해오시죠? 여기요. 네. 전화 좀 빨리 주세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다 결국 생각이 바뀌었죠. 걔 밑에서 이것저것 심부름만 했지 제때 돈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 앞으로 빚이 쌓여있어서 그것부터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네 돈이 아닌데 왜 그래서 그걸로 갚고 짜시가 싸가지 돈을 없는 놈 받고 아니야. 돌려주지 연락을 빨리. 끊었죠. 심해서 안
안 받아. A씨가 도망쳤어. 전화를 안 받아 이씨. 누가 보면 자기 돈인 줄 알겠어. 그래, 자기가 피해당한 진짜 거란다니까. 새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범죄자들은 이 인식 자체가 달라. 봐봐요, 112에 신고하잖아. 112에. 아니, 네, 112에 신고하잖아. 이 경찰서죠. 말이 되냐고. 제가 지금 보이스피싱범 하나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야, 진짜. 듣고 있네. 그 하루는 저희 경찰서로 그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가 들어왔거든요. 그 알고 보니까 같은 조직원들이 그 자기네들을 그 배신한 그 조직원을 경찰서로 신고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속히 그 조직원을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자기는 시키는 일만 했다. 그래서 뭐 억울함을 주장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적용할 규정을 한번 보면 돼.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진행하면 돼.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범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인출책, 현금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서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므로 단순 가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재판장님, 피고인이 비록 범행의 실행 행위를 일부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한 주모자가 아닙니다. 그렇구만.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러한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 아닙니다. 저런 범죄자 다른 새끼들은, 범죄로 일회 저런 벌금의 사기치는 처벌을 새끼들은 받았을 그냥 때 저런 데도 사기와 사기야. 관련된 공중 진심으로 정보를 뉘우치고 얻어야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맞아. 이미 한번 피고인은 서민 생활을 위협한 민생침해 사범입니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거 맞아.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심각한 문제지.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사회적인 경종을 물려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연기면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합의를 했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다시 돌려줬나? 4,480만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국가기관 및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걸 맞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당연하죠.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에 비하여 가중 처벌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먼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가담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 따라서 돈 받아서 피고인은 그런가? 특별 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감경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더욱이 특별 감경인자가 2개 이상 돈을 존재하거나 주니까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수도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아들 같아가지고 감경 그럴 영역 수도 형량 있단 범위의 말이야. 하한을 2분의 또 1까지 사기꾼이 감경할 수 사기를 얼마나 있으므로 또잘 쳤겠어. 양형 기준이 보이스-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구만. 저도 제 잘못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활하면 할수록 빚만 쌓여갔고, 그러다가 보이스피싱까지 손댄 걸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만두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 안 올 거잖아. 저 때문에 걸려서 지금 충격 이런 받으신 거지. 피해자분께 정말 그만둘 거였어. 죄송하다는 진짜 그만뒀어야지. 난 근데 싸가지 없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싸가지 저는 없는 이제 놈의 새끼.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갈 수도 없고 저를 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곳에서 다시 오라고 해도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앞에선 그렇게 말하고 또 제가 다르게 다시 또 간단 세상에서 말이야. 또 가가지고 땀을 금융감독원입니다.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 난 일단 징역은 안 할 것 같아. 징역이 아니야?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3년은 초범이지만 앞으로 또 이런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라 나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기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그 범행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당하면 피해자가 불쌍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당하잖아?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네. 저런 멍청한 놈. 맞아. 아이, 그런 걸 당해? 난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는 시경을 떼어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징역 1년 6개월. 자, 규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 정환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으니까 진짜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자.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피해를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 전문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 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에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 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 부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가 화가 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사만 보고 한번 양형을 결정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이유가 있든 간에 결국 사람을 죽인 행위잖아. 실형 3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겠지만
3년이 적당하다. 규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 고의성도 없었고 응. 그동안 아들한테 시달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막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아. 자, 정한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아들이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고 그런 건 너무 잘못했다 생각하지만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실형인데 그 정도를 저도 3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랑 디테일하게 봐보자.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울고 계셨고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분위기는 뭐 집안 잡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있었고요. 굉장히 암울한 그리고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현식이 왔어? 카드 또 정지시켰어? 저런 놈을 약간 우리는 그렇게 보지. 뭐야 이게? 니들이 부모야? 끼워줘야지. 아니야, 저건 내가 봤을 때 술 마신 것도 술 마셔서 저러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저런 호로 새끼인 거야, 호로 새끼.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들이 엄마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술을 먹고 택시 요금을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카드가 정지가 돼서 창피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성 행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항이야? 행패지, 행패. 그래 왜? 폐악질이야, 폐악질. 집안이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아버지 깨신다. 뭐? 아빠? 나오라 그래. 아빠가 뭔데? 아빠가 진짜 나한테 그게 뭐야? 와, 폭군이야, 폭군. 와. 그만해. 뭘 그만해요? 뭘?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고. 그거 알아요? 아빠가 현식이가 의자 던지는 걸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서 애를 말리려다가 왜 이러려고 나가 이 새끼야! 에?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그만 좀 해! 왜 그만해! 자, 뭐 사건 영상 봤으니까 우리가 적용할 규정이랑 이런 걸 한번 봐보자고. 자, 형법 제250조 제2랑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무조건 5년 스타트. 사람을 죽였으면 5년부터 스타트야. 범죄를 저지른 경위는 어떠한가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엄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이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힘껏요? 이때 피고인의 처가 말렸지만 계속해서 목을 졸랐던 것이 아니냐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해 과격한 행동을 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와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와 같은 통제된 사회에서도 포상휴가를 자주 받아 나올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인 시절에는 특등병사로 한 달 이상 일찍 진급도 하고 사교성이 좋아 주변에 친구들이 무척 많았다고 피고인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이 차라리 그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만류했을 때 바로 목 조르는 것을 그만두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또 이제 어떻게 봤을 때 저걸 그만뒀을 때 피해자가 이거에 또 화가 더 나가지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 피고인은 아내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분에 걸쳐 목을 힘껏 졸라 앞길이 창창한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특별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면 친족 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을 중한형으로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 자, 그럼 우리가 변호사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피고인은 난동을 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아들이 숨지자 통안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럽게 울다, 피고인이 한참을 울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조사를 받는 도중 자꾸만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호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진짜 쌍놈의 새끼다. 너무 불효자야. 불효자라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하여 밤을 새워 눈물로 작성한 30통 이상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짜 호로 새끼다 진짜. 쌍놈의 새끼. 술에 취한 아들의 난동을 어떻게든 제압하고자 했던 단순한 생각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피고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매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지. 그치.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면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곧바로 자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형벌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이 사건에는 감경 요소인 피해자 유발,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적용되는 반면 가중 요소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판사는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일단 나는 5년 이상이잖아. 어. 난 5년으로 줄 것 같아. 5년 이상인데 5년이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최소한이니까. 그 이유는 이미 죄를 너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유발한 난 그게 가장 크다고 봐. 그래서 나는 그나마 제일 작은 5년으로 할 것 같아. 정환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뭐 보여가지고 저도 징역 5년으로. 나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서 그래도 그 중에 최소화인 5년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결과를 봐보자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만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이 사망하자마자 직접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더 컨텐츠에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고 자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오늘 수고했네.